나는 그날 처음으로 30년 친구였던 영호에게서 너랑은 이제 상관없다. 그 말을 들었다. 그 한 문장이 서로의 인생에 걸쳐 있던 수십 번의 술잔, 수백 번의 새벽 전화,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시간들을 모두 끊어버렸다. 그 후 우리는 3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쉰둘이던 나와 쉰넷이던 영호는 그렇게 늦은 나이에 철없는 절교를 해버렸다. 그리고 오늘 나는 영호에게 다시 가고 있다. 병이 악화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다시 만난 곳은 30년 동안 단골이었던 동네 분식집이었다. 떡볶이 냄새와 낡은 환풍기 소리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앉아있는 영호는 예전의 영호가 아니었다. 마른 목, 헐거워진 셔츠 소매, 말라붙은 손가락 마디들, 세월 탓이라 하기엔 너무 급격하게, 너무 이상하게 늙어 있었다. 왔냐? 준호야. 그가 먼저 손을 흔들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아냐. 나 원래 이랬어. 영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 흔들렸다. 나는 떡볶이를 한 입도 먹지 못했다.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물어봤다. 검진 받았다며. 무슨 검사였는데? 영호는 시선을 피한 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다. 나 여행 좀 가려고. 여행. 좀 길게. 얼마나? 영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한두세 주? 아니면 한 달? 나는 그 말 한 문장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55살에 갑자기 한 달 여행? 그건 여행이 아니라 정리에 가깝다. 무슨 일 있어? 말해봐. 그래봤자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라고.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다른 말을 꺼냈다. 준호야, 이번 여행 너랑 가고 싶다. 나는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여행 가자고? 갑자기 왜?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이게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사람처럼. 우리는 분식집 밖으로 나왔다. 해가 기울어 길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오래된 골목의 어둠 속을 천천히 걸었다. 그때 영호가 불쑥 말했다. 준호야, 너 왜 그때 그렇게 갔냐? 그때 그 한 단어에 3년의 침묵이 통째로 일어섰다. 그날 내 52번째 생일이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영호랑 둘이 조용히 소주 한 병 나누던 자리. 그리고 그는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 넌 평생 나 못 따라와. 늘 그랬잖아. 인정하자. 술김도 아니었다. 그때 그는 너무 또렷했다. 그 말은 우리 30년 우정의 심장에 박힌 못이었다. 그리고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말했다. 너 그 말 기억하냐? 기억나. 그가 씁쓸히 숨을 내쉬었다. 그 말 후회했다. 근데 사과하면 내가 진짜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3년이나 가만히 있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몰랐던 건 아니고 하기 싫었던 거겠지.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영호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 준호야,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진짜 미안해서 그래. 미안한데 겁나서 말을 못하는 거. 나는 가만히 서서 영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55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외롭게 보일 수 있구나 싶었다. 우리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 창백했다. 준호야. 영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행 가서 내가 얘기 하나 할 건데 거기 가서 들어. 여기서는 말하기 싫다. 왜? 그의 눈이 떨렸다. 55살 먹은 남자의 눈이 그렇게 떨리는 모습을 난 처음 봤다. 여기서 말하면 너 나한테 화낼까봐. 뭔데? 영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내가 왜 너랑 마지막 여행을 가야 하는지 거기 가면 말해줄게. 그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마지막 여행? 왜 하필 나와? 왜 지금? 모든 예감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영호야, 나 준비해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마음의 준비. 조금은 해야 될 거야.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래, 어디든 가자. 끝까지 같이 갈게. 영호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패딩 주머니 속에서 손을 꺼내 떨고 있는 손끝을 보았다. 3년 동안 끝났다고 생각했던 우정이 이제는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여행은 우리 둘에게 평범한 여행이 아닐 거라는 것. 영호와의 여행을 결정한 다음 날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이 조용한데도 어딘가 멀리서 계속 금속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시끄러웠다. 이 여행이 치료를 위한 힐링 여행이 아니라 분명히 인생을 정리하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호를 다시 만난 것은 다음 주 토요일 아침이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보기로 했는데 그가 걸어오는 모습은 지난번보다 더 앙상해져 있었다. 야, 준호. 영호는 억지로 밝은 척 손을 흔들었다. 나는 영호가 들고 있는 가방부터 봤다. 작은 캐리어 하나, 그마저도 절반밖에 차 있지 않은 느낌. 짐 이게 다냐? 응, 뭐. 갈 데도 많지 않으니까. 갈 데가 많지 않다는 말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다. 버스에 오르자 자리에 몸을 기대는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통증이 스친 것이다.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야, 너 아프지? 아니야.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영호는 대충 둘러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 허리통이 아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내 친구의 얼굴에서 보고 있었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심이 어느새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서로 조심하고 있었다. 조금만 건드려도 묵혀둔 감정이 터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한참 후 영호가 입을 열었다. 준호야. 응. 우리가 처음 만난 게 너 25, 나 27 맞지? 그렇지. 회사 밥집에서 싸우다 알게 됐잖아. 그래,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늙을 줄 누가 알았냐. 영호는 허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말이야, 너한테 한 번도 말 못한 게 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런 말은 그냥 시작이 아니다. 늘 큰 말의 전조다. 영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랑 절교하기 전날 나 병원에 있었어. 병원. 왜? 그냥 몸 좀 이상해서 갔었지. 뭐래?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 정밀 검사하라고만. 영호는 창밖만 봤다. 버스 창에 비친 영호의 옆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준호야. 응. 너 그날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기억하지. 평생 잊지 못할 말이었다. 내가 평생 날 못 따라올 거라고 한 그 말? 그래, 그거. 영호는 그 말을 꺼낼 때 마치 스스로의 혀를 씹어 삼키는 사람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사실은 그때 나 검사 결과 무서워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넌 그날도 내 고민 얘기하고 있었잖아. 마누라랑 싸운 얘기. 회사에서 잘릴까 걱정된다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나는 영호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때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래? 한마디도 안 했지.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심장을 찔렀다. 야, 그건 내가 말 안 했잖아. 맞아.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 안 했지. 근데 내가 평생 날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날은 나를 아예 못 보더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깊었다. 그래서 너한테 상처 주면 내가 내 마음을 알 것 같았어. 날 붙잡아 줄 알았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켰다. 붙잡아? 그리 말하면 누가 붙잡냐? 그래.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는 천천히 등을 의자에 기댔다. 잠시 숨을 골랐다. 근데 준호야, 사람이 그렇게 무섭고 외로울 때는 말도 제대로 못 나오는 법이거든. 영호는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실은 내가 떠난 뒤에 검사 결과 나왔어. 그 순간 버스 엔진 소리조차 멀어졌다. 나는 천천히 질문했다. 입술이 말라붙었다. 뭐래? 영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마치 입을 열면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그리고 결국 아주 짧게 조용하게 말했다. 암이래. 그 한마디에 세상이 단숨에 정지했다. 버스 안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부 물속으로 잠겨버린 것처럼 연약하게 흔들렸다. 그때는 초기였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치료는 받다가 그만뒀지. 왜 그만둬?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누가 내 손 잡아줘야 버티지. 그럴 사람 없으면 그냥 놓게 되더라. 그 말은 나를 정면으로 향한 화살이었다. 너 왜 말 안 했냐? 내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영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너 그때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 근데 너도 돌아섰잖아. 버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텅 빈 땅,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리고 바람처럼 흔들리는 두 남자의 30년.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영호의 등 뒤를 토닥였다. 그는 움찔했다. 야,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영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리고 나 안 떠난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여행 마지막 아니야. 아니게 만들 거야. 그 말에 영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펐다. 마치 넌 그렇게 말하지만 끝은 정해져 있어. 그런 표정처럼 버스는 천천히 국도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다만 이 여행의 끝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숙소는 바닷가 바로 앞에 있었다.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고 있었고 파도는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쉬지 않고 밀려왔다. 짐을 풀자마자 영호가 먼저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바다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준호야, 여기 좋다. 이런 데 오고 싶었어. 그 말투는 마치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밝은 척 말했다. 야, 무슨 마지막 같아. 내년에 또 오면 되지. 영호는 웃지도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그 고개가 마치 고맙다와 미안하다를 섞은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다. 저녁을 먹으러 밖에 나갔다. 횟집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는데 음식을 앞에 두고도 영호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입맛 없어? 응. 왜? 치료 부작용이 좀 남아서.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야, 영호야, 너 왜 혼자 그렇게 버텼냐? 영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술 한 모금을 삼켰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다. 준호야, 우리 싸웠을 때 내가 제일 힘들 때였어. 그래서? 그럼 더 말했어야지. 내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횟집 안의 사람들이 슬쩍 우리 쪽을 쳐다봤다. 영호는 천천히 내 눈을 봤다. 그 눈 안에 사람이 오래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꺼내는 외로움이 있었다. 내가 그날 나한테 그 말했을 때 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순간 꺼졌어. 가슴을 뚫린 것처럼 숨이 걸렸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했잖아. 넌 평생 나 못 따라온다고. 영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말 듣는데 내 몸 안에서 뭔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 아, 나는 이 친구한테도 벌써 뒤처졌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 생각. 나는 말을 잃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것처럼 어지러웠다. 야, 그건 내가 감정 상해서 그냥 내뱉은 말이잖아. 알지.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때 난 그런 말 버틸 힘이 없었어. 횟집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영호는 계속 말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별거 아닌 말도 칼처럼 들어와. 넌 그걸 몰랐겠지만 그날 나는 너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정말로 숨이 턱 막혀왔다. 야, 내가 널 언제 버렸다고 그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내 표정이 그랬어. 영호는 잠시 창밖 바다를 보았다. 거친 파도가 튀어올라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넌 나보다 더 멀리 가버린 사람처럼 보였어. 나만 제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나는 그제야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그날 영호가 병원에서 검사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는 내 문제만 떠들었다. 그리고 결국 그를 가장 아플 때 밀어버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 목소리가 작게 갈라졌다. 영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너한테 다시 연락하기까지 3년 걸렸어. 아직도 무섭거든. 뭐가? 내가 또 나 떠날까 봐. 그 말은 장난스럽게 말한 것도 과장해서 말한 것도 아니었다. 정말 진심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맞은편으로 가 앉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봤지만 전혀 상관없었다. 그리고 영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야, 이 멍청아. 내가 어디 가냐? 또 싸워도, 또 토라져도, 또 말 안 해도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영호가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진짜지?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평생 장난만 치던 영호의 가장 약한 목소리였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진짜다. 이제 남은 인생 내가 혼자 버티는 거 아니야. 영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봤다. 그 눈물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오직 살고 싶다. 그 마음만 있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차가웠다.
그런데 신기하게 둘 사이의 온도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영호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왜? 우리 오래 살자. 나는 잠시 멈춘 뒤 영호를 바라보며 답했다. 그래, 오래 살자. 죽는 얘기하지 말고. 그는 웃었다. 짧지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영호의 웃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웃음 뒤에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것도. 바다는 계속 울부짖고 있었다. 마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숙소로 돌아온 후 우리는 말없이 방안을 정리했다. 저녁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며 희미한 소금 냄새를 실어 날랐다. 나는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고 있었고 영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춥냐? 내가 물었다. 영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다. 하지만 내가 다가가자 그는 살짝 등을 돌렸다. 그 순간 직감했다.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게 남았다. 나는 천천히 옆에 섰다. 영호야, 너 병원에서 뭐라 그러던데. 정확히 얘기해봐.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게 말했다. 전이 흔적이 있다고 했어. 심장이 한 박자 멎는 느낌이었다. 그럼 지금은? 아직 확정은 아니래.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했어.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냥 바람 소리만 들렸다. 영호는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준호야,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자존심이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찔렸다. 무슨 소리야?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턱을 떨며 말했다. 내가 겁나서, 내가 잘 나가는 거 보기 싫어서 너한테 질투했던 적 많았어. 나는 멍해졌다. 질투? 내가 뭐 잘났다고. 아니, 진짜로. 영호는 숨을 내쉬었다. 넌 항상 먼저 자리 잡았고 가정도 일도 다 훌륭하게 해내는 것 같았어. 그냥 사는 거지. 나는 늘 내 뒤에 있는 느낌이었고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야, 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어? 영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어른의 슬픔이 있었다. 내가 너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끝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더 내 앞에서 허세 부렸어. 그 말은 마치 쇳덩이가 가슴 한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묵직하게 박혔다. 그래서 내가 약한 모습 보이던 날에도 나한테 말 못했던 거냐?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앞에서만큼은 강한 친구이고 싶었거든.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야, 멍청아. 30년 동안 우리가 그런 사이였어? 그래. 영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널 잃은 이유이기도 하고. 갑자기 영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야, 너 하나도 안 작아. 나보다 잘난 것도 많고 30년 동안 내가 항상 먼저 찾아간 이유가 뭐겠냐. 영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내가 제일 의지한 친구니까. 그 말에 영호의 입술이 허공에서 멈췄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솔직히 말할까? 나도 너한테 질투한 적 있다. 영호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봤다. 내가 날? 그래. 너는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고 어디 가서든 분위기 주도하고 힘든 사람 보면 먼저 챙기고 난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데. 영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준호야, 너 그런 말 왜 이제 해? 너도 왜 이제야 말해? 둘 사이에
잠시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30년 동안 서로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다. 그때 영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사실 이 여행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 왜? 그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라도 내가 오래 못 살게 되면 적어도 너랑은 정리하고 가고 싶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진짜야. 영호는 눈을 감았다. 난 내가 없으면 내 인생이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야. 나는 숨을 깊게 쉬었다. 그 말이 너무 진심이라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나는 영호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영호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못난 친구가 옆에 있을 거다. 그 말에 영호의 눈가가 젖었다. 고맙다, 준호야. 그래. 그러니까 치료도 포기하지 마. 너 죽으면 나 진짜 혼자 남는다. 응, 알겠어. 그때 창밖에서 겨울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며 하얀 포말이 튀어올랐다. 마치 두 사람의 오래된 감정도 함께 터져나오는 것처럼 밤은 깊어갔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솔직하게 서로를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은 바다도 쉼도 아니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30년을 다시 이어붙이는 시간이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바닷가, 겨울이라 그런지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파도 앞에 서 있었다. 영호가 모래를 발끝으로 차며 말했다. 준호야, 너랑 오니까 이상하게 겁이 좀 덜 난다. 나는 팔짱을 끼고 서서 영호를 바라보았다. 겁나면 겁난다고 말하면 되지. 왜 혼자 끙끙대고 있었어? 이 멍청아.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한테도 짐되고 싶지 않았어.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야, 30년 친구끼리 무슨 짐이야. 넌 나한테 그냥 영호야.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이. 그냥 영호. 영호는 시선을 바다로 돌렸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에 목소리가 묻힐 정도로 작게 말했다. 혹시라도 내가 진짜 안 좋으면 너한테 말해도 되냐?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대답했다. 말해야지. 말 안 하면 그게 배신이다. 영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영호의 곁에 섰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때 영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진 종이, 몇 번이나 꺼냈다 넣은 흔적. 이거 원래 이번 여행에서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오늘 말한 것들 다 하고 나니까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영호는 종이를 펼쳤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종이가 흔들렸다. 그리고 주저하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준호야,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는 절대 후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싸우기도 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많은 순간 내가 무너졌을 거야. 그래서 이 여행은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려고 온 거다. 내가 있어서 난 많이 버텼다. 영호는 읽다 말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숨을 몰아쉬며 말도 못 이을 정도였다. 나는 그 편지를 가만히 받아 접었다. 그리고 영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야, 이 바보. 누가 먼저 가긴 어디 먼저 가. 끝까지 같이 가야지. 아프면 치료하고, 아프면 말하고, 힘들면 기대고, 그게 친구다. 영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울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늦게 말해서. 나는 영호의 등짝을 몇 번 세게 쳤다. 늦긴 뭐가 늦어. 이제라도 말했으면 됐지.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에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다. 해는 이미 넘어갔고 하늘은 보랏빛과 푸른빛이 섞여 있었다. 영호가 말했다. 준호야. 왜? 살고 싶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같이 살자. 끝까지. 영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내가 있어서 진짜로 버텨보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은 30년을 버텼다. 앞으로는 40년, 50년도 버티자. 그 말에 영호는 울다 웃다 하면서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그래. 나 아직 안 끝났어. 파도가 쏴하고 터져 나왔다. 우리 둘의 오래된 껍질까지 함께 깨져나가는 소리 같았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영호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오늘 평생 기억할 것 같다. 기억 안 하면 내가 다시 말해준다. 뭐라. 나는 장난스럽게 그의 등을 쳤다. 내 인생, 혼자 버티는 인생 아니라고.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 20살 때처럼.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다시 20살부터 시작하자. 이번엔 싸우지 말고. 둘은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 여행은 작별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3년을 다시 잇는 여행이었다는 것을.